그리고 이제 검찰도 그 수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도 같이 어떤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유, 네. 그거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의원 시절에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쭉 추적을 해봤거든요. 정말 꼼꼼하고 알뜰살뜰하게 하루에 호텔에서 커피숍 몇 번 이용하고 밥도 먹고 톨게이트비도 쓰고. 근데 호텔을 진짜 자주 많이 이용을 해요. 국회의원 시절 대선 앞두고 보면. 그리고 뭐 보좌진들한테 상여금도 주고. 근데 그게 그렇게 꼼꼼하게 후원금을 관리를 하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이 어디 딴 데로 간다거나 뭐 이런 거는 그 딴 곳이 한 곳밖에 없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이제. 최순실 정도? 네, 그럼요. 자, 좀 전에 했던 그 바로 박근혜 수감번호 503번. 지금 이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온 거죠, 사실은. 이게 문득 이런 생각해봤어요. 이 정도 사건을 지금 민주 세력이 저질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주 세력은 이런 일을 경험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할 줄 몰라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면 1979년도 11.6 사건 직후에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쇠 2개를 전달받잖아요. 작은 금고 열쇠하고 큰 금고 열쇠하고. 경험과 감이 있기 때문에 늘 해봤기 가능한 때문에 거지. 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아버지 시절에 있었던 그런 소위 성금, 기업으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받아서 늘 큰 금고에 꽉꽉 채워놨고 작은 금고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9억가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별금으로 받아가지고 전두환으로부터 받아서 9억 중에 6억만 착복하고 3억은 다시 돌려줬는데 그것이 수사비하고 무슨 뭐 또 전별금으로 쓰여졌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나온 이거는 똑같이 한 거죠. 그 시절로 돌아간 거죠. 박근혜 씨는 몇 년 전에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의 멘탈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어떻게 행동과 말이 저렇게 다른가. 자기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하는 것은 정의예요. 옳은 거고, 그다음에 남이 그런 나쁜 짓을 하면은 천하의 나쁜 짓이 되고 쓸데없는 짓이 되고 잘라버려야 되고 거세해야 되는 그런 거고, 자기가 하는 것은 나는 곧 짐이잖아요. 선덕여왕 이래로 1400년 만에 나온 여성 지도자인데 부활하신 거잖아요. 준비 많이 하고 오셨는데 역사 공부까지 하고 오셨는데. 아니, 이거 박근영의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나라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국정원은 나의 직속 기관이니까 국정원 돈 한 달에 1억쯤이야 용돈으로 쓰는 거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고, 청와대 특활비가 있잖아요.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또 어디다 썼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퇴임하기 전에 수십억 원을 쓴 거 아니에요. 하루에 5천만 원씩 쓸 정도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5천만 원을 알뜰하게 다 쓰고 삼성동으로 와서 이제 감옥으로 간 건데, 하여간 최근에 이 박근혜의 이 밝혀진 것은 그 이전 시절, 그때 그 시절 때 했던 것을 그대로 조금 규모를 줄여서, K 미르재단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기업으로 리베이트 받는 거랑. 문제가 있다거나 범죄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과거에 쭉 하던 관행, 보고 자란 대로 한 그것을 사실은 민주정부 이후에, 국민정부 이후에 이렇게 끊어졌던 것을 그냥 되살린 거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못된 거를 알고 지금 나온 이야기 중에 최순실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일정 기간 안 받다가 작년 9월 달에 국정원 돈을 2억 원을 더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9월 6일 시점을 봐야 되는데, 최순실이 출국한 날이 9월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까지 받다가 8월 달에 잠깐 쉬었다가 9월 달에 8월 달까지 같이 2억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9월 달 나가면서 이제 나가보니 돈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끄러우니까 그랬던 거지. 박근혜 씨는 가끔씩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머리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오기가 장창하고요. 국민들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원래 그렇다는 것보다는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자기는 깨끗한 척하는 굉장히 좀 사악한 정치인 중에 하나였다. 거짓말이 아니죠. 그분 말은 조금 다른 걸 거예요. 아마 의식 구조가 다른 걸 거예요. 치외 법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 최순실 파동이 한참 불거지고 나올 때 보면 최태민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집중 조명을 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최태민이 온갖 사악한 일을 하고 있고 국정원에서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최태민의 뒤를 캐서 친구까지 했는데 그 앞에서 울면서 최태민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복귀하면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최태민과의 관계에 물을 때는 전혀 그냥 최태민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유언비어나 유포하는 나쁜 사람으로 비교했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 할 때도 보면 3인방에 대해서 아니 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왜 제 주변에서 그만두게 해야 하는지 제 옆에서 그냥 두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왜 음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뻔뻔스럽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고. 그런 분을 뭐 마치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gat힌 사람처럼 구해내자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좀. 애국당. 네. 네. 근데 지금 언론의 보도는 문고리 3인방이 이제 박근혜를 버린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버린 나와요. 거죠.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해서 강남 아파트 샀다 이 3인방에. 근데 거기에 이제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나 봐요. 이 돈은 일부 그 돈이 소명됐다. 아니다. 일부 소명됐다. 이재만이나 안봉근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불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이렇게 비리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형량이 높아지잖아요. 버린 거냐 해서 이제 버렸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살균이야. 한편으로는 그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가령 돈이 들어온 건 있는데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검찰에서 완전히 입 계속 다물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설명을 되면 해야 하지. 그러니까 그-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역이 아니니까 참 아쉽네. 현역이 아니면 하긴 새가 날아든다에 나와서 방송도 못하지 뭐.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를 나온 게 5월이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한 분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봉근이 뭐 피해 다니다시피 하면서 증인으로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제 먼저 나가서 조사받는 사람이 이현수 기조실장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분이 저는 탈탈탈 다 불었다. 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자기는 시켜서 한 거다. 왜냐면 시켜서 한 거면은 국정원법에 따르면 죄를 면할 수가 있어요. 시켜서 한 것은 지난번 댓글 공작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김하영이 기소유예가 된 거라고요. 근데 물론 이현수 실장 경우는 기소유예가 되지 않고 실형을 받겠지만 그래도 시켜서 한이다라고 하고 시켜서 내가 이렇게 전달했다까지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안봉근과 이재만과 정호성은.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돈이 전달됐다는 것까지 가고 나면 네. 그 돈을 어떻게 했니라는 검찰의 물음에 그걸 계속 답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한 아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3인방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버렸다뿐만 뛰어넘은 그리고 거지. 자기들이 이건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10년 그러니까, 이상형을 불가피한 예, 거예요. 만약에 이게 대통령한테 상납했다라고 가고 우리는 일부 그중에 일부를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형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랑 무슨 뭐 동지적 의리가 아니고 이해관계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세 명은 살기 위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은 뭐 누구는 이 사람들이 최순실을 보호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올감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 저런 것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한편에서 이걸 품위 유지비다 뭐 통치자금이다라는 헛소리들을 하는데 품위 유지를 하려면은 청와대 특활비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청와대 특활비가 1년에 96억 원이고 한 달에 한 8억에서 8억 5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돈 중에 대통령 뭐 예를 들어 그것도 법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의상비 내지는 뭐 기치료비 내지는 얼굴 시술비 이런 거는 대통령이 품위 유지 국정 운영을 하기 쓰려면 쓸 수 위해서 있는 네 거죠. 거기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거기서 썼을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 돈은 권력서열 1위한테 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서열 1위가 얼마 전에 장시호한테 삼성동에 금고가 있고 이걸 정유라하고 정유라 아들을 뭐 키우는데 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진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품위유지 운운, 뭐 통치자금 운운 이거는 일반적인 통하지. 품위 유지를 벗어나는 품위 유지 내지는 하여간 이래저래 써야 되는 것들. 품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품이라는 게좀 품위가 애매하네. 떨어져요. 너무 좋은 말을 거기다 갖다 자, 붙이면 안 되는 것 그러면 같아요. 이런 시각은 어떠세요? 박근혜도 포함됐겠지만 일단 문고리 3인방 등이 국정원 원장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자기들이 어떤 그 자리 보전 같은 걸 위해서 어차피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그런 돈이라고 보면 박근혜 최측근들한테 뿌려댄 일종의 그 뇌물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도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남재주는 2007년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방안보 특보였고요. 2012년도에도 특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참여정부 때 마지막 옷을 벗고 나가서 주로 강연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게 그 강연의 내용이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했던 안보교육, 소위 색깔론과 종북론, 그다음 전교조 폄훼하고 4.3 뭐 이런 그 소위 우리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소위 일베류의 같은 발언으로 강연을 하고 다녔고 그 강연료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남재주는 보훈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다음에 이병기 국정원장이 그 후임이고 이병기 원장이 그다음에 비서실장으로 가잖아요. 특히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 댓글이나 뭐 NLL 발췌본 흔드는 거나 이런 거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유우성 간첩조작단 사건을 제대로 감쪽같이 처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두 번 다시 실수를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한 직후에 이제 세월호가 참사로 번지면서 5월 달에 그만두고 이병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최측근 인사들이 국정원 원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주머니 돈 쓰듯이 썼고, 그게 이제 눈빛으로 주고받는 거죠. 뭐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MB 때 물론 4대강과 자원외교와 그다음에 방산비리로 국고를 손실시켰다고 하지만 요 방식 있잖아요. 지금 하는 방식. 이 MB 때는 어땠을까라고 또 궁금해요.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씨로부터 명절 상여금 등 명목으로 한 사람당 매년 3천만 원씩 4년 동안 모두 3억 6천만 원 받았다. 요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거네요. 박근혜도 국정원 돈을 가져다가 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쓰고 자기 측근들한테도 떼어주는 형식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워낙 센 뉴스들 속에 지금 나와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박근혜 한 4년 정도가 청와대 자체에서 지워지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쪽 세력들은 당연한 거, 뭐 관행 이렇게 관행인지 진짜 아닌지 관련돼 있는 분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절대 관행 아니다. 특히 민주정부 때는 그런 적이 없었다.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하고 정보위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차별했어요. 국정원이 잠나원. 아유 끔찍하다 진짜. 잠나원이 맞아요. 나원참이 맞아요. 원나참도 있어요. 원나참이면 국정원이 나만 원참나도 있네. 원참나 원 국정원이 나를 참은 뭘까? 됐고요. 그러니까 세금 가져다가 개인 비리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간 기업들의 돈을 받거나 이런 식의 비리는 있어도.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고 이것도 다 한 하고 거죠. 이게 이제 과거의 방식인 거지 그야말로. 박정희가 하던 박정희 때의 방식이에요. 방식인 거지. 이게 박근혜 재판에 또 다른 그 혐의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증인의 진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나오실 수 힘들겠는데. 거기 안전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진짜 나 미치겠네. 근데 보도 보니까 박근혜 씨가 지금 그 저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면회를 아예 안 간답니다. 그럼 박근혜 씨도 텔레비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본대요.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진 줄 모르고 있대요. 아직까지는. 그걸 누가 얘기해요? 어제 보도까지는 그러니까 그 구치소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데요. 문고리 3인방은 자기들 형량을 줄여야 되니까 최대한 박근혜 쪽으로 밀겠죠.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검찰도 그 수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도 같이 어떤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유, 네. 그거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의원 시절에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쭉 추적을 해봤거든요. 정말 꼼꼼하고 알뜰살뜰하게 하루에 호텔에서 커피숍 몇 번 이용하고 밥도 먹고 톨게이트비도 쓰고. 근데 호텔을 진짜 자주 많이 이용을 해요. 국회의원 시절 대선 앞두고 보면. 그리고 뭐 보좌진들한테 상여금도 주고. 근데 그게 그렇게 꼼꼼하게 후원금을 관리를 하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도요. 물론 뭐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 2012년 12월 3일이죠. 이춘성 전 보좌관 그 즉사해서 이춘상이죠. 그분이 원래 비자금 관리했던 보좌관이에요. 그래도 이재만으로 넘어갔구나. 이재만은 살짝 넘어간 거 그분이죠. 권력서열 1위. 그래서 그 아직도 의혹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이 어디 딴 데로 간다거나 뭐 이런 거는 그 딴 곳이 한 곳밖에 없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이제. 최순실 정도? 네, 그럼요.
아,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군요. 아이, 그 최순실도 얼마나 꼼꼼합니까? 그 핸드폰도 닦아가지고 쓸 정도인데. 복하고 3억은 다시 돌려줬는데 그것이 수사비하고 무슨 뭐 또 전별금으로 쓰여졌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나온 이거는 똑같이 한 거죠. 그 시절로 돌아간 거죠. 박근혜 씨는 몇 년 전에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의 멘탈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어떻게 행동과 말이 저렇게 다른가? 자기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하는 것은 전혀 정의예요. 옳은 거고, 그다음에 남이 그런 나쁜 짓을 하면은 천하의 나쁜 짓이 되고 쓸데없는 짓이 되고 잘라버려야 되고 거세해야 되는 그런 거고, 자기가 하는 것은 나는 곧 짐이잖아요. 선덕여왕 이래로 1400년 만에 나온 여성 지도자인데 예. 부활하신 거잖아요. 오늘 준비 많이 하고 오셨는데 역사 공부까지 하고 오셨는데. 아니, 이거 박근영의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나라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국정원은 나의 직속 기관이니까 국정원 돈 한 달에 1억쯤이야 용돈으로 쓰는 거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고, 청와대 특활비가 있잖아요.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또 어디다 썼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퇴임하기 전에 수십억 원을 쓴 거 아니에요. 하루에 5천만 원씩 쓸 정도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5천만 원을 알뜰하게 다 쓰고 삼성동으로 와서 이제 감옥으로 간 건데, 하여간 최근에 이 박근혜의 이 밝혀진 것은 그 이전 시절, 그때 그 시절 때 했던 것을 그대로 조금 규모를 줄여서, K 미르재단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기업으로 리베이트 받는 거랑. 문제가 있다거나 범죄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과거에 쭉 하던 관행, 보고 자란 대로 한 그것을 사실은 민주정부 이후에, 국민정부 이후에 이렇게 끊어졌던 것을 그냥 되살린 거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못된 거를 알고 지금 나온 이야기 중에 최순실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일정 기간 안 받다가 작년 9월 달에 국정원 돈을 2억 원을 더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9월 6일 시점을 봐야 되는데 최순실이 출국한 날이 9월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까지 받다가 8월 달에 잠깐 쉬었다가 9월 달에 8월 달까지 같이 2억을 받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9월 달 나가면서 이제 나가보니 돈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랬던 거지. 박근혜 씨는 가끔씩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머리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오기가 장창하고요. 국민들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원래 그렇다는 것보다는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자기는 깨끗한 척하는 굉장히 좀 사악한 정치인 중에 하나였다. 거짓말이 아니죠. 그분 말은 조금 다른 걸 거예요. 아마 의식 구조가 다른 걸 거예요. 치외 법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거겠지. 최순실 파동이 한참 불거지고 나올 때 보면 최태민과 박근혜 좀 전에 했던 그 바로 박근혜 수감번호 503번. 지금 이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온 거죠, 사실은. 이게 문득 이런 생각해봤어요. 이 정도 사건을 지금 민주 세력이 저질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주 세력은 이런 일을 경험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할 줄 몰라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면 1979년도 11.6 사건 직후에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쇠 2개를 전달받잖아요. 작은 금고 열쇠하고 큰 금고 열쇠하고. 경험과 감이 있기 때문에 늘 해봤기 가능한 때문에 거지. 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아버지 시절에 있었던 그런 소위 성금, 기업으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받아서 늘 큰 금고에 꽉꽉 채워놨고 작은 금고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9억가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별금으로 받아가지고 전두환으로부터 받아서 9억 중에 6억만 그리고 이제 검찰도 그 수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도 같이 어떤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유, 네. 그거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의원 시절에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쭉 추적을 해봤거든요. 정말 꼼꼼하고 알뜰살뜰하게 하루에 호텔에서 커피숍 몇 번 이용하고 밥도 먹고 톨게이트비도 쓰고. 근데 호텔을 진짜 자주 많이 이용을 해요. 국회의원 시절 대선 앞두고 보면. 그리고 뭐 보좌진들한테 상여금도 주고. 근데 그게 그렇게 꼼꼼하게 후원금을 관리를 하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이 어디 딴 데로 간다거나 뭐 이런 거는 그 딴 곳이 한 곳밖에 없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이제. 최순실 정도? 네, 그럼요.